네, 안녕하세요. 힘드시죠? 안 힘드세요? 좋습니다. 그러면 계속 안 힘든 티 계속 내주세요. 네, 그리고 대답 잘 해주시고. 제가 하는 방식은 설명회라기보다는 약간 수업 형태일 겁니다. 왜? 다 이해를 하고 되게 돌아가셔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물어보면 계속 답을 엄마야 또 왜 이러실까? 자, 제가 질문을 하면 답을 하셔야겠죠, 그죠? 네, 아이들이 학원에서 공부하는 그런 마음, 아이들이 내 새끼가 학원 갔을 때 공부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잘 그냥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되게 추상적인데다 열심히 너 공부했어 안 했어요? 열심히 했어. 자, 능동적으로 대답하고 선생님이 질문을 하면 답을 해야겠죠. 애는 누구 닮아요? 누구 닮아요? 애 아빠? 누구 닮아요? 엄마 닮죠. 자, 여기서 엄마와 아들이 똑같다는 걸 한번 증명을 해드릴게요. 대답하십시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 그 입시가 또 바뀌었습니다. 그죠? 자, 우리나라는 참 좋아요. 왜냐면 왜 좋냐면 정권이 바뀌면 입시가 어떻게 돼요? 좋죠. 저한테 참 좋죠. 계속 바뀌어요. 그리고 매년 바뀌어요. 그런데 지금 뉴스를 보면 입시가 그냥 요렇게 쭉 바뀌었다고 해서 나열만 해놓습니다. 근데 그것만 읽으면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 기존 입시를 모르니까, 틀이 안 잡혀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게 자꾸 들어오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네, 그러니까 일단 제가 제목을 2개 달아놨어요. 맨 위에 뭐라고 써 있어요? 시스템 못 읽는 거 아니죠? 네, 왜 갑자기 뒤에서 현재 입시 시스템. 자, 그 밑에는 변경 입시 시스템 돼 있죠. 자, 지금 입시를 먼저 설명해 드리고 거기에서 뭐가 하나하나 바뀌었는지 꼭꼭 빼서 제가 설명을 해 드릴게요. 아시겠죠? 자, 수시 정시는 아시죠? 뭔데요? 들어본 거예요? 아는 거예요? 들어봤죠? 그냥 아는 거 아니죠? 네, 수시는 그냥 시점으로 잡아야 돼요. 수능 성적표가 나오기 전에 접수를 받으면 수시예요. 수능 시험이에요? 수능 성적표예요? 수능 성적표가 나오기 전에예요. 왜냐하면 지금은 수능이 끝나도 수시 접수를 받습니다. 이해되셨죠? 수능 성적표 이전에 접수 받으면 수시, 성적표가 나온 다음에 접수를 받으면 정시. 자, 그럼 수능 성적표는 언제 나와요? 11월 30일인가 나오죠, 이번 달에. 아니, 올해는. 네. 자, 그래서 기존에는 수시에서 첫 번째가 뭡니까? 입학사정관제. 첫 번째 유형이 뭐예요? 입학사정관제인데 그 위에다가 제가 뭐라고 써놨어요? 학생부 전형. 자, 입학사정관제인데 학생부 스타일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입학사정관제인데 학생부 스타일. 그러면 입학사정관제인데 학생부 스타일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내신. 그 다음 어떤 스펙? 어떤 특기. 자,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어 있는 스펙만 봅니다. 그러니까 즉 밖에서 한 거, 안에서 한 거. 안에서 한 것만 들어가요. 그러니까 내신 성적에다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어 있는 스펙. 그 다음 입사 쓰면 보통 뭐 써요, 애들? 자기소개서, 추천서로 1단계로 전형하고 2단계 넘어가면 면접 보고 수능 최저로 마지막 가르고. 그게 학생부 스타일입니다. 자, 그리고 밑에 뭐라고 써 있죠? 특기자 전형. 자, 입학사정관제에서 특기자 스타일은 뭘로 뽑을까요? 특기. 그죠? 특기. 학원은 뭐 하는 것? 학원.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자, 특기는 학교 안팎의 스펙을 봅니다. 학교 안의 것도 보고요. 어디서 한 것도? 밖에서 한 것도 봐요. 그리고 내신은 많이 안 들어갑니다. 내신을 뭘로 상쇄시키는 거냐면 학교 밖의 스펙으로 상쇄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 안팎 스펙. 그 다음 자소서, 추천서로 1단계 전형하고 2단계 넘어가면
면접을 보는 게 입학사정관제에서 특기자 스타일, 다른 말로 우리가 보통 뭐 순수 입학사정관제 이런 얘기하고, 신문에 인터뷰하는 애들은 다 뭐예요? 위에 거 밑에 거? 밑에 거예요. 위에 거는 재미가 없으니까. 그잖아요. 네. 자, 이해되셨어요? 이거 두 개 구분하실 수 있죠? 네. 그 다음, 자, 이제 뭐예요? 그냥 학생부 전형. 이거는 뭘로 뽑을까요? 내신으로만 뽑습니다. 내신 100 또는 내신 플러스 면접으로만 뽑아요. 그러니까 자, 내가 내신 성적은 좋은데 학교에서 활동한 게 하나도 없다. 봉사도 없고 리더십도 없고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럼 뭘로 써야 돼요? 학생부 전형 써야 돼요. 그러면 이거는 누가 보통 합격을 할까요? 어디에 사는 애들? 지방 애들이 굉장히 많이 붙어요. 내신은 1.8, 모의고사는 4.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애들을 싹 걷어가기 위한 전형이겠죠.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특기자예요. 그러니까 계속 중복이 되죠, 단어들이. 네, 이 특기자는 뭘로 뽑을까요? 이제 막 찍어보세요. 괜찮습니다. 이제 이해가 슬슬 되시죠? 제가 설명을 잘하니까. 자, 특기자는 뭘로 뽑아요? 그렇죠. 학교 밖에서 대단한 상을 타온 애들을 뽑는 거예요. 대단한 상을 타온 애들. 올림피아드, 성대 수학경시대회, 뭐 탭스 만점 이런 애들 있죠? 그런 애들을 뽑는 게 특기자입니다. 그러면 1번이랑 2, 3번이랑 뭐가 다를까요? 엄마? 1번에 특기자 대신 안 들어간다니까요. 별로. 1번과 2, 3번을 하나로 묶었을 때 차이점. 자소서 추천서를 안 내죠. 그걸 안 낸다라는 거는 다른 말로 내가 쌓은 스펙이 내가 지원하는 전공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를 입증하느냐 하지 않느냐예요. 그러니까 1번 같은 경우는 대단한 스펙을 갖고 있어도 내가 지원하는 전공이랑 아무짝에 연관관계가 없으면 불합격이고요. 3번 같은 경우는 뭐예요? 그냥 상을 댔다 좋은 것만 타면 그냥 합격하는 거예요. 내가 지원하는 전공이 관련이 있든 없든 상관이 없는 거죠. Can you understand? Yes, I can. 자, 좋습니다. 자, 4번. 논술 전형. 들어보셨죠? 논술 전형 문제가, 논술 문제가 쉬워요, 어려워요? 미친 듯이 어렵습니다. 미친 듯이 어렵고, 자, 논술은 뭘로 뽑냐면 논술에다가 수능으로 뽑습니다. 논술과 뭐요? 수능이에요. 모집 요강상에는 내신이 들어간다고 되어 있지만 내신은 거의 안 넣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수능을 굉장히 타이트하게 넣으면서 논술 플러스 수능이에요. 그래서 수능 잘 본 놈 걸러놓고 거기서 논술로 변별력 줘서 다시 제출하는 작업. 그게 논술 전형. 자, 그 다음 적성검사 전형. 자, 적성검사는 좋은 학교는 없어요. 인서울 하위권부터 있는데 대학에서 국어, 영어, 수학 각각 영역별로 사지 또는 오지 선다형 문제를 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점수로만 그냥 합부를 보통 좌우시킵니다. 내신이 들어가긴 하는데 거의 안 들어가고요. 수능 최저가 없는 학교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이 시험만 잘 보면 되는 거. 네. 어디 붙어 있다고요? 인서울 하위권. 인서울 하위권이 어딘데요? 막 또 엄마들 하위권 딱 하면은 뭐 동국대 뭐 이런. 아유, 동국대는 중위권입니다. 자, 하위권은 잘 못 들어본 대학이에요. 엄마들 때는 등록금만 내면 어서 오십시오 했던 대학일 수도 있죠. 네,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 자, 우리가 신문을 보면 수시가 3,000개, 뭐 3,037, 뭐 이런 숫자 있죠. 자, 그거는 각 대학이 수시의 전형을 보통 한 12개에서 16개씩 갖고 있어요. 한 대학이. 그런 거를 다 합쳤을 때가 3,000 몇 개인 거고, 그 수많은 전형들을 종류별로 카테고리화 시키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몇천 개, 몇만 개더라도 사실 뽑는 방법은 이 안에 다 들어가요. 네, 그 다음 정시는 뭔지 아시죠? 뭘로 뽑습니까? 수능으로 뽑죠. 자, 그래서 지금 고3 아이들이 치르는 입시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는데 정부가 왜 입시를 바꿉니까? 복잡하다고, 심플화하자고. 근데 뭐냐면 심플화했을 때 문제는, 자, 혹시 지금 중3 엄마 있어요? 중3 엄마?
있죠. 네, 중3 애들은 마루타입니다. 왜 마루타냐면, 자, 고3은 이명박 정부 때 입시를 가져가요. 맞습니까? 고1, 2는 꼽살이 끼어 있어요, 지금. 그래서 지금 고3의 큰 틀이에요, 고1, 2 애들은. 왜? 공지를 했기 때문에. 큰 틀에 조금씩 변화하는 과정이고 중3 때 확 바꿔버리는 거죠. 그러면 중3 때 아이들이 헷갈려요, 안 헷갈려요? 굉장히 헷갈립니다. 대학도 헷갈려요. 왜? 처음 만들어낸 전형인데 어떤 애들이 우리 학교에 지원할까를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표준화된 데이터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마루타들은 공부를 좀 못해도 어리버리 좋은 학교를 가는 애들이 많이 나오고요. 진짜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공부를 잘하는데 전략을 개떡같이 짜서 진짜 똥대학을 가는 애들도 분명히 있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젊어 보이죠? 헐, 아닌가요? 엄마야, 저 젊어 보이죠? 자, 제가 당연히 수능 세대죠. 저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정부에서 갑자기 수능을 물수능으로 바꿨어요. 자, 물수능으로 바뀌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공부를 잘 못하고 약간 어리버리한 애들 있죠. 근데 열심히 하는데 응용력 떨어진 애들. 근데 문제가 쉬워지면 응용 문제 많아요, 적어요? 적어요. 그러니까 걔네 점수 확 올라가요. 그리고 공부를 잘하는 애들은 계속 어려웠다가 갑자기 쉬우니까 엄마 뭐야? 해놓고 답 나왔는데 한 번 더 생각을 해요. 그래서 틀려요. 그래서 제가 나온 고등학교에서 서울대를 27명을 갔는데 많이 간 게 아니에요. 옛날에 한반 인원수가 58명이었어요. 아시죠? 58명이 15반까지 하면 몇 명입니까? 거기서 26명이 갔는데 고1 때부터 정규 1등을 했고, 그러니까 학교에서 약간 아우라가 있는 애 있죠. 쟤는 문과를 갈까 이과를 갈까 막 모든 엄마들의 예의주시를 받는 학생이었어요. 걔가 문과를 갔고 수능이 너무 쉬우니까 얘가 당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수능을 좀 못 봤죠. 걔가 한 10개 틀렸나? 8개 틀렸나 그랬을 거예요. 근데 그때 8개 틀리면 대학을 못 가요. 그래서 옛날에 가군, 나군, 다군, 라군이 있었고 수시라는 건 없었잖아요. 가나다 다 떨어지고 라군에서 제일 높은 대학이 홍대입니다. 홍대. 홍대 국어교육 썼는데 그거 이제 붙었어요. 수석도 아니고. 근데 재수를 못 하겠다고. 왜냐면 걔는 올릴 게 없어요. 이미 완성이 됐는데 지 또 삑살내면 어떡해 해서 재수 안 하고 그냥 갔어요, 대학을. 그리고 임용고시를 바로 붙었죠. 똘똘하니까. 그래서 선생님을 하고 있는데 그렇듯 어때요? 입시가 바뀌었을 때는 애들이 굉장히 혼란 속에 있습니다. 지금 중3 엄마를 잘 들으셔야 돼요. 그죠? 네. 네. 자, 그럼 이제 진도 나갑니다. 제가 지금까지 입시 뼈대 잡아드렸죠? 그럼 이제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들어봅시다. 자, 일단 정부에서 큰 방침은 뭐냐면 수시는 학생부 논술 실기로만 뽑아라는데 여기서 일단 실기 빼죠. 실기는 무슨 계열이에요? 예체능이에요. 빼면 학생 기록부로 뽑든 논술로 뽑든 처음에 이랬어요. 그리고 논술도 뒤에서 또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일단은 요 두 잣대 빼거나 아무것도 활용하지 말아라가 일단 정부 방침의 원안이고 정시는 뭘로? 수시로만, 아니 수능으로만 뽑아라. 딴 거는 보지 말고 수능으로만 뽑아라. 그래서 좀 심플하게 가자가 일단 원안이고, 자, 그 다음 자, 여기 보세요. 전형 개수가 몇 개라고 돼 있어요? 4개. 자, 지금 한 대학이 갖고 있는 수시 전형 가지수가 10몇 개예요. 말씀드렸죠? 근데 그거를 몇 개까지만? 4개까지만 만들어라. 더는 만들지 말아라. 단 뭐를 제외해 주냐면 사범대, 예체능,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위한 전형은 제외. 예체능의 실기를 봐야 되니까 빼면 되는 거고요. 사범대는 교사로서의 인성이 있는지 없는지 검사는 교직 인성검사라는 게 있어요. 면접으로 보기도 하고 필기로도 보기로 하는데 그게 추가가 되기 때문에 전형 과제수에서 제외를 해주고, 사회적 배려 대상자라는 거는 차상위 계층이나 편부모 가정 이런 아이들을 위한 특별 전형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 것만 제외한 상태로 보통 아이들이 쓸 수 있는 전형은 몇 개까지 만들어내라? 4개. 그러니까 모든 우리나라에 있는 4년제 대학은 수시 전형이 한 대학에 4개만 있는 거예요. 굉장히 심플해지겠죠. 그러니까 지금 10몇 개 있는 게 4개. 자, 그러니까 4개로 되면 어쨌든 그런 전형들 인원수가 변동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되기 때문에 중3이 마루탄 거예요. 중3이 마루탄 거예요. 자, 그 다음 자, 수시를 아까 제가 뭐라고 기준을 잡았었냐면 수능 성적표가 나오기 전에 접수를 받으면 수시인데
그렇다라는 얘기는 지금 수시를 어떻게 접수받고 있냐면 9월에도 받고 11월에도 받고 일부 학교는 8월에도 받아요. 복잡해요, 안 복잡해요? 이 세 번의 기회를 합쳐서 6개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게 뭐냐면 11월 수능 본 후에 수시를 접수할 수 있는데 그럼 몇 장의 카드를 도대체 남겨놔야 되냐 내가 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하는데 이제 그 고민이 필요가 없어요. 9월에 한 번만 접수받습니다. 9월에 한 번만. 그러니까 이제 수시는 바뀌었죠. 그냥 수시는 9월에 접수받는 거. 수능 전에 수능 시험 보기 전에 접수를 받으면 수시로 변경이 될 거고요. 자, 그 다음 정시에서는 같은 과 분할 모집 금지돼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수시는 몇 개 쓸 수 있다고요? 정시는 정시는 3개. 자, 그러면 한 아이가 쓸 수 있는 건 몇 개? 9개 쓸 수 있는데 자, 정시가 왜 3개를 쓸 수 있냐면 우리나라의 4년제가 200개가 조금 넘습니다. 그 4년제 대학들이 교육부에다 신청을 해요. 우리는 가군에서 뽑을게요. 우린 나군에서 뽑을게요. 우린 다군에서 뽑을게요. 해서 신청을 해서 쭉 리스트가 나오면 애들은 가군에서 하나, 나군에서 하나, 다군에서 하나 3개를 쓰면 되는 거예요. 근데 대학들이 어떤 장난치냐면 자, 예를 들어서 A대학 A학과가 정시에서 60명을 뽑을 거예요. 그러면 그 60명을 한 군에서 60명을 뽑는 거 하고요. 세 군에 20명씩 찢어서 여기서 20명, 여기서 20명, 여기서 20명 뽑았을 때 뭐가 꼴찌 합격자 점수가 높을까요? 20명씩 나눠서 하는 게 자, 60명을 한 번에 뽑았을 때랑 20명 3개로 뽑았을 때 어차피 그 대학 그 학과이기 때문에 합격자 평균점은 비슷합니다. 왜? 고만고만한 애들이 쓰잖아요. 근데 20명으로 자를 때랑 60명으로 자를 때랑 커트라인 점수는 달라요. 왜? 쭉 좀 더 내려오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해되세요? 그래서 정부에서 같은 과를 선발할 때에는 분할 모집하지 마 했어요. 근데 대학들이 굉장히 분할 모집 장난을 잘 쳤거든요. 근데 분할 모집하지 마 하니까 합격자 평균점은 비슷하더라도 뭐가 떨어져요? 커트라인은 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 한 군에서 모장창창창 인원을 한 번에 뽑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제도를 만들었다. 이건 잘 된 것 같아요. 그죠? 네. 자, 그 다음 정시는 전형 개수 몇 개? 2개까지. 그러면 한 대학이 가질 수 있는 전형 가질 수는 몇 개? 6개죠. 4 더하기 2는? 대답을 하셔야죠. 4 더하기 2는 6이죠. 자, 4 더하기 2입니다. 그래서 한 대학이 가질 수 있는 전형은 6개. 6개. 자, 그리고요. 보세요. 내신 30, 수능 70, 내신 20, 수능 80. 자, 잣대가 같죠? 잣대가 같으면 지금까지는 대학에서 한 개의 전형으로 계산을 합니다. 이거는. 근데 정부에서 뭐라 그랬냐면 잣대가 같아도 반영 비율이 다르면 앞으로 이거 전형까지 2개로 계산할 거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더 심플해지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2개로 만들어놨으면 이거는 전형이 2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도 안 되는 거고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하나씩 한번 뜯어볼게요. 자, 아까 입학사정관제에서 학생부 스타일 기억하시죠? 자, 이거는요 일단 당연히 유지가 되고요. 단 앞으로 요강에서 입학사정관제라는 단어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뭘로 바뀌었냐면 자, 보세요. 시작. 학생부 통합전형 교과. 학생부 통합전형으로 바뀌어요. 뭐가? 입학사정관제가. 입학사정관제라는 명칭이 학생부 통합전형으로 바뀌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학생부 스타일을 뭐라고 바꾼대요 이제? 교과형. 교과형으로 바뀌는 거예요. 명칭입니다. 교과형. 그래서 아까 뽑는 방법 말씀드렸어요. 내신, 그 다음 학생기록부에 기재되어 있는 비교과, 자소서 추천서, 그 다음 면접 보고 수능 최저 주고 이렇게 선발을 했었는데 자, 일단 내신 같은 경우는 정부의 가장 졸속 정책이 아주 그냥 극명하게 드러났죠. 자, 지금 중학생들은 내신이 절대평가예요, 상대평가예요? 절대평가. 절대평가는 뭐예요? 90 넘으면 A, 80 넘으면 B, 그리고
90 넘은 A가 그 학교의 절반이든 70%든 10%밖에 안 되든 신경 쓰지 않는 거예요. 그러고 정부에서 이명박 정부에서 뭐라 그랬냐면 지금 중학생들이 고등학교 올라가면 고등학생 되어도 절대평가를 유지시켜주겠다라고 해서 꽝꽝꽝 했는데 제가 그 말을 들을 때부터 대학에서 절대 내신을 반영하지 않겠구나 했어요. 왜? 전교생이 A면 대학에 넣을 리가 없죠. 이해되세요? 근데 정부 입장에서는 대학이 내신을 활용하지 않으면 공교육이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다시 어떻게 결국엔 뭘로? 상대평가로 백하기로 했어요. 상대평가 뭔지 아시죠? 그 학교 내에서 4% 안에 들면 1등급, 11% 안에 들면 2등급. 근데 학교에서 난이도 실패를 해서 100점짜리가 7%가 나와버리면 전체 2등급.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변별력 있는 문제를 낼 수밖에 없어요. 최대한 1등급이 4% 안에 딱 맞춰 들어오게. 너무 어려워서 4%가 안 나와버리면 그것도 고등학교 입장에서 손해예요. 이해되시죠? 그 적정선 줄다리기를 굉장히 할 겁니다. 그래서 다시 상대평가로 빽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고등학교를 들어가는 애들은 결국에 내신이 계속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잘 때.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다시 또 이제 고등학교 선택의 머리가 아파지는 거고 좋은 인문계 가냐 안 좋은 인문계를 가냐 특목고 분해과 만과 지금 특목고가 커지겠어요 안 커지겠어요? 애매해졌죠. 지금 다시 상대평가라서. 자, 그래서 굉장히 기형적인 구조가 되었어요. 왜 중학생은 절대평가 고등부는 상대평가. 중학생은 계속 절대평가입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입시는 절대평가로 치러야 돼요. 그냥. 그리고 고등학교 가서 대학을 갈 때는 상대평가로 다시 치러야 돼요. 웃기는 짬뽕이 돼버렸습니다. 자, 그 다음 제가 뭐라고 써놨냐면 내신 실질 반영률 해놨죠.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자, 두 대학이 있어요. 한 학교는 내신 20, 수능 80, 한 학교는 내신 30, 수능 70에 들어간다고 가정을 할게요. 자, 우리 애가 내신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러면 2대8 써요? 3대7 써요? 2대8 쓰죠. 왜? 내신이 20%밖에 안 들어가니까. 근데 그 20%라는 수치는 우리가 보통 말할 때 표면 반영률이라고 얘기를 해요. 왜 표면 반영률이라면 자, 겉으로 드러났을 땐 20%인데요. 내신이 진짜 들어가는 방식은 요강을 보면 말도 안 되는 아랍어 기호 같은 수학 공식으로 써 있어요. 그럼 그거를 계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엄마나 아이들은 보통 표면적인 반영률만 보고 대학을 선택을 해버립니다. 근데 속을 뜯어봤더니 우리 애가 내신이 안 좋은데 20% 들어가는 학교를 썼더니 마이너스 12점이고 예를 들어 30%가 들어가는 학교를 썼더니 마이너스 7점인 거예요.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엄마들은 몰라요? 알아요? 절대 몰라요. 그래서 정부에서 뭐라 그랬냐면 너네 내신을 표면 반영률로 30% 40% 쓰는 건 좋은데 그렇다면 요강에다가 내신 실질 반영률 기재해놔 해놨어요. 1등급일 때 몇 점, 2등급일 때 몇 점, 3등급일 때 몇 점. 그래서 아이가 지원할 때 내가 이 대학에서 내신이 몇 점 마이너스 되는지 정확하게 팍 하고 갈 수 있게 하라고 했습니다.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자, 그렇게 좋다고 해놓고 또 요강 한 번도 안 보시죠? 자, 집에 가서 요강 같은 거 한 번씩 봐보셔야 돼요. 공부를 한번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 다음 학생부 비교과는요. 입학사정관제가 굉장히 급하게 도입이 됐어요. 아시죠? 우리나라만큼 너무 빨리 도입한 나라도 없어요. 미국도 입학사정관제가 정착되는데 100년이 걸렸어요. 너무 급하게 하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면 발빠르게 움직이는 고등학교들은 학생기록부를 굉장히 잘 관리해요. 그래서 어떤 애 거를 뽑았더니 학생기록부가 25장, 어떤 애 거 뽑았더니 학생기록부가 8장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둘이 내신 성적이 똑같아요. 그럼 누가 붙어요? 25장짜리가 붙어요. 입학사정관제에서는. 그래서 그런 거에 의해서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아이들이 입학사정관제를 입학한 적이 정말 많았어요. 그래서 정부에서 안 되겠다 해서 내용, 자, 학생기록부 보면 항목이라는 게 있죠? 그럼 그 항목별로 막 무제한 넣은 거예요. 그래서 항목별로 분량을 제한하겠다라고 했어요. 너무 많이 오버해서 쓰지 마. 그 다음 또 하나는 나열식 기재하지 마. 얘는 뭐 했고 얘는 뭐 했고 뭐 했고 뭐 했고 뭐 했고 뭐 했고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를 했으면 그거를 통해서 이 아이가 어떤 점이 개선됐는지에 대해서 그 아이의 특징을 서술해라 라고 했고, 자, 근데요 이렇게 해도요 지금까지 발빠르게 움직였던 학교 학생들은 그 학교는 노하우가 쌓였어요 안 쌓였어요?
그러면 이런 규칙을 만들면 또 기가 막히게 그 바운더리 내에서 또 알아서 이쁘게 만들고요. 지금까지 굉장히 관리를 안 했던 학교들 학생교육부에 대한 노하우가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잘 됐네 짧게 쓰고 아마 이럴 겁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를 선택할 때는 학생기록부를 관리하는 퀄리티도 체크를 해야 돼요. 머리 아프시죠? 근데 이런 방식으로 해서 굉장히 좌우되는 걸 제가 목격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안 되는 학교애들은 1학년 때부터 진짜 담임 선생님한테 가서 쫄라야 돼요. 선생님 이거 하나만 써주세요. 선생님 이거 하나만 써주세요. 이거 낼게요. 이거 좀 넣어주세요. 막. 이해되시죠? 그리고 또 하나, 아직 이거는 일단 한번 언급하고 그 다음 언급은 안 나오는데, 자 지금은 대학을 갈 때 입학사정관제를 쓰면 아이의 장래의 희망을 고1, 고2, 고3 것만 봐요. 그죠? 학생기록부에도 고1, 고2, 고3 것만 나와 있죠. 근데 앞으로 진로에 있어서는 초등, 중등, 고등을 연계하겠다고 했어요. 어떻게 연계할지는 모르겠는데 만약에 진짜 최악의 경우는 고등학교 학생기록부 진로 칸에 초등학교 6학년과 중학교 3학년과 전체 각 학년별 때 아이가 썼던 장래 희망이 같이 써 있을 수도 있어요. 왜 인상 쓰고 그러세요? 무섭게. 자, 그러면 제 생각에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아직 모르겠어요. 그러면 초등학교 때 썼던 거야. 뭣도 모르고 썼다 쳐도 중학교 때 것부터 좀 참고를 하지 않을까. 그래서 제발 우리 애가 딱 봐도 의대는 못 갈 것 같은데 강요를 해서 중1부터 고3까지 계속 의사를 쓰면 대학을 못 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애들의 최후의 선택으로 쓰는 게 뭐냐면 생명과학 딱 쓴 다음에 저는 의사를 꿈꾸다가 연구를 하고 싶어서 생명과학과를 썼습니다. 뻥이죠. 의대 가도 기초연구원으로 빠지는 길이 있죠. 그죠? 자,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부터 조금 고민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왜 여기 진로 컨설팅 해주신다고 했잖아요. 받으셔요. 그리고 아이 진로에 맞는 거를 그냥 받아들이세요. 이게 뭐야? 웬 디자이너? 또 이래요. 엄마들 싫어. 디자이너, 체육, 음악 나오면은 이 새끼 누구 닮아서 끼가 이러냐는 둥. 그러지 마시고 이제 그 바운더리, 큰 바운더리에서 조금 이렇게 둥글둥글해 가져갈 수 있는 꿈을 쓰면 되잖아요. 그죠? 네. 자, 그래서 이거 일단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 자소서 추천서도 유지가 됩니다. 유지가 되는데 정부에서 참 착한 걸 했어요. 뭐를? 폼을 통일해 줬어요. 초창기는 어땠냐면 대학마다 입학사정관제 자기소개서 폼이 다 다른 거예요. 근데 한 학교에 보통 항목이 한 대여섯 문제고요. 한 문제당 보통 한 1000자씩을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애가 4개 학교만 써도 4개 학교 자기소개서 폼을 다 써야 되고 보통 한 2만 몇 자를 써야 되는데 그게 써져요? 안 써져요? 안 써져요. 그래서 정부에서 폼을 만들고 대학에 다 뿌렸어요. 너는 이렇게 좀 받아.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애가 입학사정관제 4개를 쓰는데 그 4개 학교 과가 다 같아요. 근데 입학사정관제 보통 같을 수밖에 없어요. 스토리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죠? 그러면 하나만 쓰면 돼요. 그래서 컨트롤 CV 아시죠? 갖다 붙이기. 틱틱틱틱 해서 하면 돼요. 단 학교마다 인재상이랑 건학 이념이 조금씩 다르죠? 그 부분만 조금 손대면 되겠죠. 그래서 조금 더 수월해졌다. 그리고 여기 보면 교내상 실제 참가 인원 쓰라고 했죠. 학생기부를 하도 관리를 잘하는 학교들은 공고문도 안 내는 교내상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임원진 이렇게 샥 해서 한 10명 참가해서 상 한 8명 타는 그런 데들이 있으니까 이제부터 교내상을 할 거면 실제 참가 몇 명 했는지 쓰라고 했어요. 그게 300명짜리인지 10명짜리인지 조금은 더 공정은 해지겠죠. 자, 그 다음 면접 같은 경우는 폐지를 권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꼭 보고 싶으면 서류 확인 정도. 얘가 낸 자기소개서 추천서나 학생기록부를 얘가 진짜 한 건지에 대한 확인 정도만 해라. 근데 이 전형에 있어서는요, 원래 그냥 서류 확인밖에 안 했었습니다. 왜? 잣대가 많아요. 내신 보죠. 여기에서 리더십, 봉사 다 보죠. 독서 실적까지 싹 보고 그 다음에 자소서 추천서까지 보기 때문에 잣대가 충분했기 때문에 면접에서는 진짜 이 서류들이 얘가 했는지 안 했는지만 파악하는 정도였기 때문에 이 전형은 전혀 문제가 없어요. 바뀌어도. 그리고 수능 최저도 완화 또는 폐지해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 전형은 수능 많이 안 넣습니다. 원래. 왜? 위에 충분한 잣대가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헐렁한 수능 최저를 했어요. 뭐 2개 3등급 뭐 2개 2등급 요 정도만 받아오면 돼 라고 했었기 때문에 이 전형은 큰 무리 없이 그대로 유지될 것 같아요.
이해되셨어요? 왜 그런지 아시겠죠? 네, 자, 그 다음 이제 아까 입학사정관제 중에서 순수 입사 특기자 스타일 기억하시죠? 자, 얘는 아까 말씀드렸어요. 내신은 들어가는데 거의 안 들어가요. 그리고 스펙, 학교 내외 스펙 본다고 했죠. 그리고 이런 스타일의 전형들이 바로 뭐를 제출했었냐면 포트폴리오를 제출했었어요. 그러니까 앞에 전형은 포트폴리오를 안 받습니다. 학생기록부만 보기 때문에. 근데 이 전형은 학교 밖의 스펙도 봐야 되니까 포트폴리오를 받았었고요. 지금 정부에서는 특별한 언급은 없고 뭐라고 하고 있냐면 입시를 치를 때 학교 밖에서 한 것 좀 넣지 마, 좀 하지 마 하고 있는데 그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운 문제예요. 그러면 이 전형 자체 의미가 없어져 버립니다. 왜? 이 전형에서 학교 밖의 실적을 넣지 말라고 하면 무슨 전형으로 통합을 해야 돼요? 아까 앞에 거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뺏겨야 돼요. 의미가 없어요. 잣대가 없어져 버려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아마 정부랑 대학이 계속 눈치 싸움을 할 거예요. 계속 넣었다가 욕먹으면 1년 참았다가 그 다음에 또 넣었다가 욕먹으면 참았다가. 그래서 아마 그런 식으로 갈 것 같고, 자소서 추천서는 말씀드렸죠. 아까 제가. 네, 그대로 유지되고요. 자, 면접에서 문제인데요. 자, 얘는 내신을 많이 넣어요, 조금 넣어요? 거의 안 넣는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뭐만 봐요? 학교 내외 스펙, 얼만큼 대단한 활동을 했는가. 근데 대학 입장에서는 내신을 안 넣고 실적만 보면 그 아이의 실력이 좀 의심스러워요, 의심스럽지 않아요? 의심스럽고 찝찝하죠. 그러니까 면접을 어떤 면접을 봤냐면 서류 확인 면접을 본 게 아니라 심층 면접을 봤어요. 심층 면접은 문제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이런 전형들이 많았던 대학들이 어디냐면 서울대, 카이스트 뭐 이런 데요. 서울대는 전체 모집 정원의 한 40~50%를 이 전형으로 뽑았었어요. 근데 면접을 어려운 걸 못하게 하고 있어요, 정부에서. 그러면 얘네는 어떻게 하겠어요? 없애버릴 수도 있어요. 이해되세요? 어떤 면접을 봤냐면 서울대 같은 경우는 이과는 수학과 굉장히 어려운 문제 주고요. 그거를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교수 앞에 가서 칠판에다 풀으라 그래요. 서울대잖아요. 그 정도 해야죠. 왜 그래요? 자, 그리고 뭐 서울대 경영학과 같은 경우는 애를 1시간 동안 면접을 봅니다. 앉혀놓고. 애를 거의 기어 나와요, 막. 발발발발발발. 근데 왜 서울대 입장에서는 서류만 보고 1단계 패스시켰지만 면접에서 그 아이가 진짜 우리 학교 와서 따라올 수 있는지에 대한 의심이 드는 거예요. 그걸 해소를 해야 되잖아요. 이해되세요? 근데 이거를 만약에 진짜 끝까지 정부가 못하게 하면 이 인원을 확 줄일 거예요. 이 전형을 유지는 시키되 인원을 줄이고 나머지를 어디다 넘겨요? 정시로 넘겨요. 왜? 1번 전형으로 넘겨버리면 내신 커트라인이 떨어져요. 그것도 싫어요, 대학은. 그죠? 그러면은 그럴 바에 수능 높은 놈 뽑는 게 낫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걸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물론 1, 2년 아마 대학 계기입니다. 일단 어려운 거 계속 낼 거예요. 내다가 한번 두드러 맞으면 조금 줄였다가 지금 중3 말고 중2 정도 되면 박근혜 정부 힘이 있을 때예요, 없을 때예요? 힘이 싹 빠질 때예요. 그럼 난리 납니다. 대학들도 개판 쳐요. 진짜 꼭 그래요. 그러다가 정부가 이제 또 바뀔 때쯤 몰라. 일단 바꿔봐라. 그러면 또 정부가 딱 바꾸면 또 1, 2년 쌩 까죠. 그러다가 한번 말 들어줘요. 3년차 때. 4년차 되면 다시 아유 바뀔 것들이 또 지네 맘대로. 네, 아마 그렇게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수능 최저도 하지 말아라 했는데 일단 수능 최저 가져갈 거예요. 이거 수능 최저 없으면 안 됩니다. 왜? 수능도 보고 싶고요. 이 아이의 면접을 통해서 심화 학습 능력도 보고 싶어 하기 때문에 아마 끝까지 버틸 거예요, 대학들이. 이 전형은. 그래서 일단 유지는 되고요. 이거 전형 명칭이 뭐래요? 종합. 학생부 통합 전형 종합. 앞에 거는 교과, 뒤에 거는 종합. 교과는 뭐를 많이 보는 거? 종합은 스펙을 많이 보는 거. 이해되셨어요? 참 기가 막히죠? 쉽죠? 자, 지금 졸려 엄마들, 그죠? 몇 명 눈 꼼박꼼박하고 난리 났어요. 자, 박수 3번 시작. 잠 깨시고요. 그 다음 이제 내신 전형 아까 기억하십니까? 얘 뭘로 뽑는다 그랬어요? 내신 100 또는 내신 플러스 면접 본다 그랬죠. 그리고 수능 최저 주고. 자, 그러면 일단 이 전형은요 내신만 보고요 상대평가니까 당연히 유지가 되겠죠. 그리고 정부가 제일 좋아하는 전형이에요. 왜? 학교 시험만 잡으면 대학 갈 수 있다는 걸 보여줄 수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네. 그런데요 이제 이 전형 같은 경우는 잣대가 면접밖에 아니 내신밖에 없어요.
근데 내신이 학교별로 천차만별이에요. 약간 레벨이. 그러니까 보통 내신 100 전형이나 내신 플러스 면접에서 면접을 볼 때는 심층 면접을 받고요. 또는 내신 100으로 뽑으면 수능 최저를 굉장히 타이트하게 줬어요. 찝찝하니까. 이해되시죠? 자, 근데 면접 자체를 못 보게 하면 점형 존폐 위협이 올 수 있어요. 왜? 내신 100으로만 뽑기에는 찝찝해요. 왜? 학교별로 레벨이 천차만별이니까.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요. 자, 수능 우선 선발 이게 뭐냐면 내신 100 전형에서 굉장히 대학들이 장난을 많이 치던 건데, 자, 중앙대 같은 경우는요. 학생부 내신 100으로 뽑아요. 한 개의 전형에서. 그러면 자, 10명을 뽑을 건데 300명이 지원을 했어요. 경쟁률 몇 대 몇이에요? 30대 1이죠? 자, 그러면 원래대로 할 거면 300명 중에서 어떻게 뽑아야 돼요, 애들을? 내신 1등부터 10등까지 잘라서 합격. 11등은 예비 1번, 12등은 예비 2번 이렇게 줘야 되죠. 근데 중앙대가 그렇게 할 리가 없죠. 어떻게 했냐면, 자, 300명이 지원을 했으면 수능 최저에서 수능 우선 선발 최저를 따로 만들어요. 수능 우선 선발 최저가 뭐였냐면 수능 국영수 등급합 4. 그럼 어떻게 받아야 돼요? 1등급 2개, 2등급 하나를 받아야 돼요. 국영수에서. 그럼 걔 공부를 되게 잘하는 애죠. 그럼 그 잣대를 먼저 300m에 들이밀어요. 그러면 300명을 채 거르듯이 걸러요. 국영수 합사 나올 때까지. 그랬더니 딱 5명이 나온 거예요. 왜? 수시 때는 애들이 눈을 낮춰요, 안 낮춰요? 안 낮추죠. 그러면 국영수 등급합이 4 정도면 어떤 애들이 공부를 굉장히 잘하고 그 당시만 해도 연고대 빼고는 대학을 안 볼 때예요. 그죠? 근데 중앙대를 썼다라는 거는 굉장히 현실적인 애잖아요. 그러면 딱딱딱 걸렀더니 5명밖에 안 나왔어요. 근데 중앙대가 10명을 뽑으면 5명은 수능 우선 선발로 뽑았어요. 그러면 그 수능 우선 선발 대상자 5명 올려요. 경쟁률 몇 대에 몇? 5명 뽑는데 5명이에요. 1대1이에요. 그러니까 내신 100인데도요. 1대1이기 때문에 수능 잘 본 놈이 내신이 9등급이어도 어때요? 그냥 합격이에요. 걔는. 이해되세요? 중앙대 손해볼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정시에 붙을 놈 수시 때 미리 뽑은 거예요. 그럼 이제 몇 명 남았어요? 5명 남았죠. 걔네는 이제 밑에 295명 중에서 5명 뽑는 거예요. 내신 100으로. 그러니까 295명에서 5명 뽑으면 원래 경쟁률이 30대 1이었죠. 그게 갑자기 몇 대 몇 대 버린 거예요. 60대 1이 돼버린 거죠. 졸지에. 그러니까 내신 좋다고 쓰는 게 아니라 그거는 사실 누구를 위한 거? 수능 잘 본 놈을 위한 거. 이런 장난을 많이 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앞으로 모든 수시에서는 수능 우선 선발 하지 마 했어요. 잘 됐죠. 잘 됐죠. 그러니까 수능 우선 선발은 사실 특목고 학생을 위한 마지막 숨통이었어요. 사실 수시에서. 수능 잘 봐도 내신이 개판이어도 쓸 수 있고, 근데 이제 숨통을 더 끊으려고 하는 거예요. 내신은 상대평가 유지시키고 수능 우선 선발 하지 마. 그러면 자연스럽게 특목고는 1학년 때부터 뭐를 가르치겠어요? 1학년 때부터 수능 그대로 나갈 거예요. 쭉쭉쭉쭉쭉쭉. 그래서 진도를 1년으로 다 빼고 2학년 때부터 모의고사 풀리면서 계속 모의고사를 위한 준비를 시킬 거예요. 왜? 수능 우선 선발이 없어져 버리면 진짜 걔는 뭘로만 가야 돼요? 온리 정시로 가야 되고, 정시는 이런 등급으로 되는 게 아니라 뭘로 해야 돼요? 0.1점이라 높은 놈이 이기는 거니까. 그죠? 이해되셨어요? 네. 그리고요, 이 전형 자체가요, 인서울 4년제 대학들은 아마 거의 없앨 거예요. 왜? 수능 우선 선발을 못하니까요. 이미 베스트 10 대학들은요, 내신 100% 전형이 없었어요. 이미 없어요. 내신만을 뽑을 생각이 없어요, 걔네는. 그나마 중앙대는 왜 유지를 했어요? 수능 우선 선발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냅둔 거였고, 이미 좋은 학교들은 내신 100이라는 게 없어요. 내신 100 대신에 뭘로 뽑았냐면 아까 1번 전형 있죠. 1번. 서류도 봐야 되겠고 자기소개서도 봐야 되겠는 거예요. 좋은 학교들은. 그러면 인서울 대학들이 전반적으로 다 없애버릴 거예요. 이 전형을. 심층 면접 못 보니까 짜증나니까. 단 수도권 정도부터는 굉장히 활성화될 거예요. 왜? 너무 심플하잖아요. 이 전형. 그렇지 않아요? 그냥 올라 하면은 인서울에서 그렇게 안 뽑으면은 서류 없는 내신 좋은 애들 수도권으로 가요. 수도권에서 걔네가 이뻐요, 안 이뻐요? 굉장히 이뻐요. 어이구, 이렇게 내신 좋은 애들이 우리 학교 왔네. 이거 어떻게 되실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만약에 우리 애를 인서울 정도 보낼 거다 하면 내신만 관리해야지 하면 돼야 안 돼요? 만약에 우리 애가 내신을 관리하는 특별한 재능이 있으면 걔는 내신을 관리하면서 처음부터 뭐부터 같이 다 해야 돼요? 서류 준비 같이 해서 들어가야 돼요. 학생기록부 관리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1학년 때부터 해야 돼요. 안 하면 똥 밟는 거예요. 진짜로.
그죠? 꼭 애들이 3학년 때 가서 이제 서류 준비해볼까? 이미 끝났죠, 걔는. 네. 자, 그 다음 이제 특기자 전형은요, 정부에서 이거 자체를 없애라고 그러고 있어요. 특기자 하지마 좀. 너네 애들을 몇 학년 때부터 무슨 경시대를 준비시키려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진짜 경시대 같은 거 못 넣게 하면 없어질 거예요, 이 전형이. 상만 잘 탄 애들은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도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앞으로. 자, 우리 애가 엄마가 강요한 거 말고 유독 한 가지 조금 재능이 있어요, 딱 보면. 근데 그걸 키워주고 싶어요. 그럼 키워주세요. 지가 하고 싶어서 하면은 금방 상 타요. 그죠? 그러면 그 상이 있으면 아까 2번 전형 있죠. 2번 입학사정원제 특기자 스타일, 거기에서 스펙으로 활용을 할 수 있는데 단순하게 상 하나 탔다고 대학 가는 시대는 끝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우리 애가 지금 재능이 있고요, 그걸 개발시켜주면 상을 탈 수 있을 것 같으면 시키세요. 시키되 그것만 타면 대학 가는 게 아니라 그 상과 학교 생활과 지원하는 학과의 모든 스토리를 쭉 만들어낼 생각을 하고 계시면 돼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상만 타서는 이제 못 갈 것 같구나. 왜 정부에서 극도로 싫어하는 전형입니다, 이거. 뭐 대상은 합격, 금상은 불합격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아마 남는 거는 아마 이 특기자가 진짜 몇 명 또는 김연아 같은 애들, 올림픽 금메달, 아니면 연예인 특기자 이런 거 있죠. 뭐 공중파 10회 이상 출연 이런 게 있어요, 기준이요. 진짜로요. 뭐 1위를 몇 번 이상 이런 멤버 막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런 정도 것들만 아마 좀 남아있을 것 같아요. 네, 이해되셨죠? 네. 자, 이제 논술 전형 굉장히 말이 많습니다. 왜냐면 논술 문제가 어려워요, 쉬워요?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려운데 정부에서 첫 번째 뭐라고 했냐면 논술을 교과과정 내 수준으로 내. 그리고 지금 논술 전형이 있는 대학이 만약에 논술을 없애면 뭐 준다? 지원금 줄 게 있어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딱 문제는 뭐냐면 첫 번째는 논술이 있는 대학들은요, 인서울 최상위권부터 중하위권까지예요. 좋은 학교 안 좋은 학교. 굉장히 좋은 학교들이고요. 신문 보시면 아실 거예요. 좋은 학교들은요, 재단 2월금이 매년 몇 천억씩이에요. 보셨어요? 뭐 무슨 대학 재단 2월금이 1805억이라니, 그리고 등록금 또 올렸다느니 그런 말 나오죠. 정부에서 주는 2, 30억 안 받고 말아요, 걔네. 뭐야 2, 30억 장난해? 걔네는요, 명문대들은 어때요? 건물을 보면 어떻게 이름이 돼 있냐면 SK 메모리얼 홀 이렇게 돼 있어요. 왜 그래요? SK에서 지어준 거예요. LG 무슨 관, 포스텍 무슨 관. 왜 그래요? 다 지어준 거예요. 그 몇백억짜리 건물 지어주는데 20억 안 줘, 30억 안 줘. 알았어, 꺼져. 약간 이런 느낌. 그리고요, 이것도요, 어떻게 되냐면 노무현 때 논술에 대한 정부의 방침이 뭐였냐면 영어 제시문 내지 마, 죽여버릴 거였어요. 영어 제시문을 내면 영어 해석 못하면 완전 문제가 다 날아가 버리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 영어 제시문 내지 마, 그리고 답 있는 논술 내지 마. 왜 논술이 답이 있어? 다양한 경우의 수가 있어야지 했는데 그걸 딱 발표하고 그 해에 대학들이 다 쌩 깠어요. 영어 제시 싹 내죠. 그래, 일단 몰라, 첫 해니까 나도 몰라 해서 냈어요. 정부에서 어떻게 해요? 두드러 패죠. 그래서 두드러 패니까 그 다음 연도에는 어떻게 하냐면 영어 제시문을 다 빼요. 빼는데요, 그 다음에 뺐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제시문을 굉장히 어려운 걸 밀어넣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제 정부가 어쨌든 영어 제시문 뺐구나. 그럼 그 다음 연도 또 어떻게 해요? 또 넣어요. 영어 제시문 또 내요. 그럼 정부에서 또 팍 하면은 뺄게, 넣었다 뺐다를 해요, 계속. 이것도요, 지금 논술은 제시문에서 물론 고등학교 과정으로 내는 학교들도 있지만 대학교 이상 과정까지 넘어가는 학교들이 많아요. 근데 교과 과정 내라고 하면은, 자, 예를 들어서 굉장히 어려운 제시문을 냈을 때는 그 대학에서 문제를 어떻게 내냐면 그냥 뭐 제시문 가와 나를 비교하시오. 그럼 비교 자체가 안 돼요, 애들이. 왜? 제시문 해석이 안 되니까. 근데 만약에 교과 과정 내에 있는 걸로 제시문을 냈어요. 그럼 대학들이 문제를 틀어버릴 거예요. 어떻게? 제시문 가와 나를 비교하고 실생활에 있는 사례와 비교 분석하시오. 뭐 이런 식으로 틀어버린다든지. 그러니까 일단은 아마 뻗팅길 대로 뻗팅길 거예요. 왜냐면 대학에서 논술을 딱 놓는 순간 자기네가 마음대로 낼 수 있었던 본고사 문제가 하나도 없어져 버려요. 이해되세요? 이거는 꽉 가져갈 거예요, 아마. 그리고 지금 수능 체제에서 100분위를 못 활용하게 하고 있는데요, 논술 전형에서 대학들이 굉장히 100분위를 활용을 많이 해요. 100분위라는 건 뭐냐면, 자, 예를 들어서
국어, 영어, 수학 100분위 합 288 이상 이렇게 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100분위는 100점이 만점이죠. 어떤 애가 국어 100분위가 96이 나왔어요. 그러면 걔는 국어가 상위 4%예요. 이해되시죠? 96 그러면 4 빠졌죠. 그러면 3개의 영역에서 288이라는 거는 마이너스 12잖아요. 그럼 한 영역에서 4% 빠진 거예요. 그럼 어떻게 받아오라는 거예요? 다 1등급, 1등급, 1등급 받아라는 얘기예요. 그런 식으로 체제를 해놨었어요. 대학들이. 그러니까 수능 잘 본 놈에서 논술로 거르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수능 우선 선발도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었어요. 논술에서. 그래서 논술 전형에서 수능 우선 선발이 있던 대학들이 어느 정도 급이었냐면 연대, 고대,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중앙대, 외대, 시립대는 공립이니까 빠졌고요. 경희대, 건대, 숭실대였어요. 학교 높은 라인대로 해서 높은 순서대로 다 뭘로 뽑았냐면 수능 우선 선발로 뽑았어요. 아까 기억하시죠 뭔지? 근데 정부세가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럼 논술에서 대학이 수능 우선 선발을 못해요. 그럼 뭐가 어려워져야 돼요? 논술이 굉장히 어려워져야 되는데 교과 과정대로 하래요. 그러니까 아마 지금 고1, 고2까지는 객이다가 수능 우선 선발 아마 객일 거예요. 끝까지. 어떤 형태로든. 그리고 논술대에서 한번 두드러 맞으면 중3 때 한번 살짝 꼬리 내렸다가 중1 때 팍 어렵게 될 거예요. 중1이시구나. 엄마야. 자, 아마 그렇게 갈 거니까. 그렇다고요. 또 이런 거 있어요. 뭐 논술이 중요해. 그럼 나 논술학원 지금부터 보내야지. 막 초등학교 4학년이야. 자, 지금 막 독서 논술학원 굉장히 많이 보내시죠. 자, 독서 논술학원 뭐 이런 거 보내면 좋아요. 책 많이 읽죠. 사고력 향상되죠. 발표하죠. 입시 논술과는 상관은 없어요. 그 다른 얘기예요. 그 논술이 아니고 그 논술이 아니에요. 이름이 논술이죠. 이쁘니까 이름이. 그래서 그냥 쓰는 거 그냥 국영수사과 능력 테스트예요. 진짜로 국영수사과 능력 테스트예요. 그러니까 독서 논술을 하면 애가 주어지는 사고력, 발표력, 생각하는 힘 약간의 이거는 수능 잘 본 놈이 잘 풀어요. 그래서 제일 가슴 아픈 게 저도 수업을 하는데요. 수능이랑 논술이랑 비례해요. 한 70%는 30%는 약간 또라이들이 있어요. 수능 못하는 논술 되게 잘하고 수능 진짜 애들 논술 개발 쓴 애들이 있고요. 그런 애들 빼고 70% 정도는 거의 비례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논술을 준비시킨다고 하면 일단은 뭐부터 하라고요? 국영수사과 꽉 잡고 가세요. 진짜로요. 농담 아닙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적성검사는요. 정부에서 폐지를 권장했습니다. 폐지를 하지마. 왜 대학에서 답이 있는 사지선대 오지선대 문제를 내. 그리고 이 적성검사 문제가요 수능보다 쉬워요. 훨씬. 그러니까 애들이 고3 딱 입학하면서 고3 들어가자마자부터 인서울 안 될 것 같은 애들 있죠. 완전 개떼같이 몰려들어요. 그래서 논술 전형은 보통 어쨌든 준비를 해야 문제를 풀 수 있잖아요. 학원을 다녔어야. 그러니까 경쟁률이 보통은 한 20대 1에서 진짜 높으면 80대 1 왔다 갔다. 적성검사는 경쟁률이 보통 120대 1, 130대 1 막 이래요. 왜? 마지막 로또예요. 수능에 올 4등급인데 나 명지대 갈 수 있대. 이거 잘 풀면. 나 세종대 갈 수 있대. 귀가 콕 하는 거예요. 개떼같이 몰려들어요. 대학들은 너무나 좋은 전형이에요. 왜? 세상에 이런 경쟁률 전형이 어디 있어요. 한 사람이 10만 원씩 내는데 애들이 계속 지원하고 대리사관에 기증하고 전형 딱 끝나 3월 되면 학교에서 건물 하나 딱 신축돼 있고. 정말로요. 너무 이쁜 전형인 거예요. 근데 정부에서 이런 거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처음에 발표했을 때는 없어질 듯이 하다가 이번에 대학에서 난리가 났어요. 왜? 나 이거 할 건데 없애게 하지 마. 그래서 안 없애기로 했어요. 안 없애기로 했어요. 그래서 지금 아직 조금 아이가 어리면 아직은 생각은 하지 마시고요. 고3쯤 됐을 때 애 수능이 참 미쳐버리게 인서울이 안 될 때, 애 자취는 죽어도 못 시킬 때, 그럴 때 이제 고려를 하시기 시작하시면 돼요. 언제? 고3 들어갈 때예요. 또 고3 뭐 9월까지 가가지고 우리는 안 되나 봐. 그때면 얘도 안 되고 수능 다 안 됩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아마 대학들이 보통 이런 패턴이 될 거예요. 아까 학생부 통합전형 교과 통합 기억하시죠? 이건 가져갈 수밖에 없죠. 이거 가져가고요. 논술이 있는 학교는 적성이 있고 적성이 있는 학교는 논술이 없어요. 이해되세요? 이게 중복이 안 됩니다. 학교별로. 그러니까 이렇게 가져가거나 1사 가져가거나 1오 가져가거나 1사나 1오나 이해되세요? 그러면 일단은 교과형 하나 통합 하나 논술 하나 몇 개예요? 전형 일단
3개 나와버리죠. 그리고 하나 정도는 자기네가 지금 굉장히 머리를 쓰고 있을 거예요. 어떤 식으로 해서 우선을 뽑아볼까? 라고. 그렇게 해서 4개까지 채우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굉장히 심플해질 거예요. 요강 보면 이제 얇아질 거예요. 요강이. 내신도 몇 점 들어가는지 나오지. 교과자 들어가면 뭐가 중요하다고요? 통합자 들어가면 스펙이 중요한 거. 논술은 국영수사과 능력 테스트. 적성은 몇 학년 때? 고3 때. 쉽죠? 별거 없죠? 그리고 정시는 뭐만 잘 보면 돼요? 수능만. 근데 왜 자꾸 정시 인원이 늘어난다고 하냐면 일단 통합형에서 인원이 좀 빠질 거예요. 통합형에서. 그죠? 통합형에서 정시를 좀 이해를 시킬 거고요. 만약에 논술에서 진짜 수능 우선 선발 못하게 하잖아요. 그럼 논술 인원이 지금 정시보다 더 많아요. 대학들이. 왜? 수능 높은 놈을 다 걸렀기 때문에. 그러면 그 인원을 줄일 거예요. 논술 전형을. 없애진 않고. 그러면 그 없앤 만큼 어디로 빠져요? 정시로 올 거예요. 그러니까 정시 커트라인이 좀 헐렁해질 거예요. 왜? 정시 커트라인이 헐렁해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2개예요. 하나는 수시에서 정부에서 제약을 많이 가하니까 일정 인원을 넘겨서 인원이 늘어나니까. 2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는데 뭐였죠? 같은 과는 분할 모집을 할 수가 없으니까 한 군에서 우르르 뽑아야 돼요. 이해되시죠? 우르르. 단 한 과의 모집 정원이 200명이 넘으면 분할 모집할 수 있어요. 근데 200명이 넘을 거면요. 경영학과 하나 정도? 근데 경영학과도요. 보통 수시에서 뽑아버리니까 정시에는 한 80명밖에 안 남고 200명 이상 뽑을 수 있는 과가 거의 없어요. 사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정시 쿼터는 좀 떨어질 거. 근데 정말 다행이에요. 왜냐면 지금 수시를 너무 급격하게 들리다 보니까 정시 쿼터는 약간 미쳤어요. 지금. 자, 문과이가 예를 들어 상위 8%예요. 공부 잘했어요? 못했어요? 마음에 안 드세요? 8%? 되게 잘한 건데. 고3 정도 가서 문과에서 8%면 이쁜 새끼예요. 1등급 2개, 2등급 2개. 공부 진짜 잘했어요. 그럼 대학을 어디 가면 숭실대를 갑니다. 이 커트라인이 너무 올라가가지고 손을 댈 수가 없는 거예요. 연고대를 정시로 갈 거면 수능 한 3개 틀리면 돼요. 4개 영역에서. 그거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거의. 그죠? 운에 따라 저하도 많이 되고요. 그러니까 조금 정시가 늘어나는 건 저는 좀 낫다고 생각해요. 좀 수통이 좀 트인 것 같아요. 약간의 실수가 학교 색깔을 2-3칸을 떨어뜨려 버리는 거예요. 왜? 학교들이 정시 때는 진짜 학교별로 한 2-3점씩 차이 나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연대랑 국민대랑 수능 점수가 12점? 13점까지 차이가 안 나는 거예요. 문제 한 6, 7개? 7, 8개만 더 틀려버리면 국민대가 되고. 물론 7, 8개 원래 틀렸던 놈이 다 맞지 못하죠. 근데 다 맞은 놈이 7, 8개 틀리긴 쉬워요. 이해되세요? 그게 문제예요 지금. 그래서 조금은 숨통이 트일 거고 입시가 굉장히 심플해질 거다. 심플해질 거다. 그러니까 먼저 엄마들이 고민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내신형인가 수능형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빠른 판단을 하셔야 돼요. 내신형은 누구냐고요? 응용력이 좀 없는 애들, 성실한 애들. 그리고 수능형 애들은 뺀질뺀질, 응용력 반짝반짝, 성실성 좀 부족하고 내신 잘 관리 못하는 애들. 그리고 가장 골치 아픈 애들은 성실하지도 않은데 응용력도 없어서 둘 다 못하는 애들. 엄마. 그죠? 그래서 한 번쯤은 중3 정도 되면요. 학원 선생님한테 진짜 냉정하게 물어보세요. 왜냐면 엄마들 상담에서 제일 조심스러운 게 뭐냐면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기분 나빠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우 참 조금만 더 하면 되는데. 되게 많이 들어보셨죠? 아우 애가 머리는 똘똘한데 왜 이렇게 성적이 안 나오지? 아우 안타까워요. 좀만 더 가르쳐 볼게요. 아우 지긋지긋해 진짜. 그냥 우리 애 어때요? 하고 선생님이 엄마한테 솔직하게 말을 했다고 해서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이제는 중3 정도예요. 중1, 2는 그냥 묻지 마세요. 그냥 엄마의 그 선생님들의 말해주는 거 그냥 믿고 가시고 중3 정도 됐을 때는 우리 애 진짜 내신형이에요? 수능형이에요? 성실 불성실 엄마들이 알잖아요. 사실. 딱 알죠? 근데 엄마들 잣대가 좀 높아서 다 불성실하게 보는 게 문제지. 네. 자, 그래서 진짜 물어보시고 만약에 조금 내신형 아이고 응용력이 떨어지면 응용 문제를 계속 학습은 시키되 포커스를 틀어버려야 되고요. 이미 뺀질뺀질하는 애들은 근데 응용력이 좋은 애들은요 그냥 분위기부터 잡아줘야 돼요. 걔는 분위기 개판되면 지도 같이 개판되는 애고 어느 순간 개판의 메인에 돼 있어요. 그리고 딴 엄마한테 전화 오죠. 아우 되게 아들 때문에 미치겠다고 좀 떨어뜨려달라고. 자,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진짜 조금 냉정한 상담을 중3 정도 됐으면 이제 해볼 때가 된 것 같아요. 아시겠죠? 네. 자, 이제 5분만 더 하고 끝낼 겁니다. 자, 일단 수능 바뀐 거예요. A형, B형 철폐해요. 1년 만에. 그죠? 이럴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3부터는 뭐예요? 그냥 국어, 영어가 다
다 B형으로 통합. 그러니까 어려운 걸로 세팅이 되는 거예요. 그냥 어려운 걸로 세팅. 선택 불가능. 그리고 니트는 도입하지 않기로 했죠? 이럴 줄 알았습니다. 세금 낭비하셨어요. 자, 그 다음 한국사는 수능 필수 과목 확정됐죠? 자, 이 말 들으면 또 엄마들 어떻습니까? 뭐 또 국사학원 보내야 되겠네. 너무 급하게 보내지 않아도 돼요. 왜? 일단 문이과 공통이고요. 지금 중3부터 시작인데 중3 아이들 때는 국사만 절대평가예요. 딴 건 상대평가할 때. 그러니까 일정 점수 이상이면 1등급, 일정 점수 이상이면 2등급 이렇게 줘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애들이 국사를 왜 못하냐면 엄마들 책 정말 많이 사줬어요. 만화로 있는 한국사 전질 20몇 권, 그거 다 사촌동생 집에 가 있죠 지금. 그죠? 자, 사건 개개 사건들을 알아요. 하도 엄마들이 읽혀서 무슨 정변, 무슨 혁명. 근데 그게 머릿속에 정리가 안 돼요. 이거는 무슨 임금이고 이건 무슨 임금인데 누구 임금이 무슨 시대인지를 몰라요. 그리고 무슨 임금이 먼저인지를 몰라요. 왜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사건 쭉 나열하고 시대 순으로 나열하시오. 그러면은 이 사건을 알겠는데 시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그냥 큰 틀만 잡게 해주시면 돼요. 큰 틀. 무슨 시대가 먼저인지, 이 시대 때 임금이 누구 있었는지 그 정도만 미리 세팅해 놓으면 한번 그냥 방학 때 쭉 한번 훑어주는 걸로도 바보가 아니면 아마 90점 이상은 나오지 않을까. 어렵게 못 내요. 처음에 큰일 납니다. 이거 어렵게 내면. 지금 추가 과목이기 때문에. 단 중3이 너무 잘 봤다. 중3이 너무 잘 봐서 막 1등급이 반이다. 팍 어렵게 내겠죠. 네. 그리고 아니면 절대평가한 거를 상대평가로 바꿀 수도 있지만, 근데 그렇게 상대평가로 가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목적이 아이들 변별력 두는 게 아니라요, 국사 공부 좀 하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어렵게 안 낼 거예요. 걱정 마세요. 농담한 거예요. 어머님들 농담한 거예요. 네. 자, 수능 일정도 정부의 목표는 뭐였냐면 12월 초까지 미루는 거였어요. 왜 12월 초까지 미루냐면, 자, 12월 초에 수능을 보면 첫 번째는 공교육이 정상화되죠. 애들이 수능 끝나면 학교가 개판이 돼요. 논술학원 가고 적성검사학원 가고. 근데 12월까지 가면 학교 생활 열심히 할 거고 성적표가 12월 말이나 1월 초에 나오죠. 그러면 수시 합격자 발표가 끝난 다음인 거예요. 그럼 수시 때 수능을 못 넣죠, 대학들이. 그거를 노렸어요. 그래서 12월 초까지 우리가 미룰 거야 했는데 의외로 누가 난리 났게요? 학부모님께서 난리가 났죠. 왜? 그럼 지금 국영수학과 학원을 12월까지 보내라고. 10월 말까지도 힘든데 한 달 더 다니라고. 그리고 엄마들 아시죠? 한 8월 9월부터 엄마들이 모든 거를 몰빵을 해요. 돈을. 재수 비용보다 싸니까. 그래 한번 기둥뿌리 뽑아보자. 누가 하기는 세 달 한번 투자하는 거야. 근데 그걸 한 달 더 투자하니까 심나네 안 심나네요? 굉장히 심나요. 한 달 더 하라고? 미친 거 아니야? 그래서 그냥 적정선에서 12월 셋째 주로 그냥 확정이 됐어요. 지금은 11월 첫째 주, 11월 셋째 주, 2주 밀린 거죠. 그래서 2주 정도는 조금 돈을 더 써야 돼요. 왜냐하면 학원들도요 11월 7일 정도 수능을 보면 서비스로 한 주를 해줍니다. 와 나와. 근데 셋째 주 되면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왜? 예비글들이 올라오잖아요. 예비글을 수업해야 되는데 고3은 수능이 안 끝났어요. 공짜로 하기에는 굉장히 데미지가 커요. 네. 자, 그 다음 수능도 융합하겠다. 문이과를 하나로 내겠다 해서 수학을 공통적으로 내겠다는 얘기까지 나왔었어요. 그러면 이과 애들이 대학 가서 수업을 따라갈 수가 없죠. 상바보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 듣는 순간부터 미쳤구나. 또 하나는 이렇게 되면 외고 같은 데가 터져요. 왜? 수능이 한 가지잖아요. 문이과 구분이 없잖아요. 그러면 외고를 가서 수능만 3년 내내 공부해서 수능만 딱 잘 보면 외고에서 의대를 우르르 가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이거는 누가 내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7년 전인가가 문과에서 미적분을 안 가르친 적이 있었어요. 거기서 경제학과 갔다가 애들 바보 돼서 대학에서 미적분 수학을 A, B, C 레벨별로 나눠서 다시 수업을 했었어요. 어머 이 병신들 어디서 나왔냐. 어머 고등학교에서 뭐 하냐 도대체. 그래서 이거는 원래 안 됐었고 말도 안 되는 소리였고, 그 다음에 일부 융합해서 수학을 공통하고 수학 심화해서 택 하나 하겠다. 그러면 애들이 다 확통을 선택해요. 쉬우니까. 그래도 기초학력 떨어지죠. 거기에다가 융합한다고 해서 문과는 사회 두 과목 과학 하나 풀게 하고 이과는 과학 2개 사회 하나 풀고 거기다 한국사까지 풀고. 그럼 과목이 몇 개예요. 그래서 결국에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그냥 기존 유지하는 걸로. 자, 국어 영어는 B형 통일이죠. 말씀드렸죠.
어려운 걸로 그냥 보는 거고, 그냥 이과는 수리 가형, 문과는 수리 나형. 심플하게 기존처럼 사회 2개 보면 되고, 이과는 과학 2개 보면 되고, 플러스 한국사. 근데 이거는 절대평가니까 크게 스트레스 받을 필요는 없고요. 한국사 첫 해년도 같은 경우는 제 느낌에는 분명히 이렇게 갈 거예요. 뭐 명문대들은 점수화 시킬 수가 없어요. 절대평가니까 뭐 한국사 2등급 이내, 뭐 3등급 이내. 근데 3등급이 뭐 전체 수험생 한 60%. 아마 이런 식의 하고, 인서울 중하위과만 딱 되면 한국사 자체를 수능에 그 점수에 아예 반영을 안 시킬 확률도 높아요. 그러니까 너무 부담을 느끼지 마시고 그냥 중학교 졸업 전까지 한국사 틀 잡아주겠다라는 느낌? 큰 틀. 그 정도만 하면은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굉장히 스피디하게 달려왔어요, 제가. 자, 그리고 그 뒤에 자료를 보시면 한양대 요강이 있죠. 근데 그 요강을 제가 어떻게 넣어놨냐면, 제가 오늘 수업했던 그 카테고리별로 묶어서 넣어놨거든요. 아, 그러면 그거를 마지막으로 집에 가서 복습을 하면 제가 오늘 설명해드린 게 완벽하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해서 집에서도 복습 안 하시죠? 아들, 딸이 복습하기를 바라시면 엄마가 선행을, 진짜로. 왜냐면 저는 어떤 스타일인, 저희 엄마가 약간 좀 집착은 아닌데 학교는 안 가는데요. 중학교 때 시험 계획표를 짜주는 스타일이었어요. 시험 계획표를 다 짜줘서 뭐 자습서 영어 10번 읽기 하고, 시험 전날 엄마가 시험을 봐서 통과를 하면 재워요. 진짜로요. 그래서 저희 누나는 엄마 말을 굉장히 잘 듣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전교 1, 2등을 했어요. 진짜로. 그래서 계획표대로 하니까 자요. 시험 전날 12시면 자요. 저는 시험이 2주가 남아야지 뜨거워요, 발이. 맞아도 안 해요. 그래서 시험 전날 이제 그거를 머릿속에 다 밀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엄마는 내가 통과가 안 되잖아요. 죽어도 안 돼요. 아침까지 안 돼요. 통과가 될 수가 없어요. 엄마도 안 자요. 아, 대단해요. 그러다가 중3 때 제가 한번 농을 부시고 안 하겠다고, 뭐 하는 짓이냐고 하고 안 했지만, 근데 그게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때 진짜 강제로 했어요. 강제로. 근데 그때 강제로 한 게 좀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특히 중학생 같은 엄마들은 애들이 사춘기 와요. 왔어요. 이미. 학원에서 제일 꼴보기죠, 솔직히. 진짜 뭐 한마디, 너 숙제 했니? 아, 짜증나. 이래요. 지 기분 안 좋잖아요. 수업 시간 선생님 수업해도 멍하고 있어요. 너 왜 이래 이 새끼야? 이러면 집에 나가요, 그냥. 미쳐요. 내 새끼도 아닌데. 자, 이렇게 생각하세요. 중학생은 돌아오는데요. 고1 때 돌아올 수도 있고, 고2 때 돌아올 수도 있고, 고3 수능 한 달 남겨 돌아올 수도 있고, 남자 새끼들 군대 갔다 와서 돌아오는 애들도 있어요. 그러면 그때까지 기다리면 애 대학 못 가니까 학원에서 족치고 애가 학원 안 가겠다고 막 해도요, 엄마가 그냥 무관심으로 일관해야 돼요. 어머, 누가 때렸어? 누가 뭐라 그랬어? 너한테. 학원 가자! 막 쫓아가는 엄마들 있어요. 왜 우리 애 벌 세웠냐는 둥. 자, 사춘기 왔습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공부를 일단 그냥 내려놓거나, 강제로 지금 진도라도 빼놓거나. 근데 강제로 할 때 가장 컨트롤하기 힘든 게 뭐냐면, 엄마들 애를 너무 감싸니까 우리 애 벌 세우지 마세요. 혼내지 마세요. 하기 싫으면 그냥 냅두세요. 왜 이렇게 오래 붙잡고 있어요?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진짜 애를 위해서 케어하다가 힘이 확 빠지는 거예요. 애 이렇게 붙잡고 있니? 나 힘들어 죽겠는데.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사춘기가 왔고 애가 돌아오는데, 언제 돌아올지 모르지만 그 돌아올 때를 대비해서 강제적으로라도 구멍은 안 내게 만들어 놓으세요. 제가 고3 때 돌아왔거든요. 고3 4월에 돌아왔어요. 컴백을 했어요. 왜 돌아왔냐면 담임이 나를 안 때리는 거예요. 진짜 심했거든요. 그냥 땡땡이 쳐버리고 뭐 유기정학 막 이런 것 정도까지 막 굉장히 질풍노도를 했는데, 안 때리니까 왜 안 때리지? 공부해야 되나? 좀 심심하기도 하고, 이제 왜 애들 다 안 노니까. 근데 그 와중에도 저희 엄마가 끈을 안 놨어요. 한 번도 끈을 놓은 적이 없고 계속 문제집 사다 놓고 편지 써놓고 책상에. 그러면 2페이지 푸는 거야. 학원 또 보내요. 한 달 다니다 끊어. 짜증나니까. 그래서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그러니까 포기를 하면 안 돼요. 그리고 학원에서 애를 엄하겠다고 해서 삐지시지 마세요. 걔를 한 글자라도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무관심 놔두면 편해요. 걔 학원 안 끊어요. 떡볶이 사주고 무관심을 읽어나면. 근데 그러면 돼요? 속상한가 보다.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엄마가 해줄 수 있는 거는 끈을 놓지 않는 거. 언젠간 돌아와요. 그러면 그때 어쨌든 앞에 기초를 잡아놨잖아요. 어거지로라도. 그럼 쭉쭉쭉쭉쭉 올라가요. 저같이 똘똘한 애들은. 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